자,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접하는 대동강 물이 돈이 되는 마케팅을 김선달은 과감하게 펼쳤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누구나 겪는 날씨는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날씨 마케팅에 관한 주제로 최요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어떻게 잘 바쁘게 지내시고 계세요? 예, 요즘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철이라서. 아, 예. 엄청 바쁘시겠네요. 예. 예. 자, 어떻게 뭐 서울시장 투표권 있으시고요? 아, 저 서울 시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뭐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뭐 뜨겁다 보니까. 예, 관심 있죠. 예. 자, 그나저나 오늘은 이 선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좀 날씨와 관련된 날씨 마케팅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 언뜻 이해가 가기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날씨가 돈이 됩니까? 최 평론가님,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브라질에 비가 내려서 극심한 가뭄이 해소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조성환님은 네. 야, 브라질에 놀러 가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비가 내렸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이 해소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럼 별다방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조성환님은 놀러 가서 새로운 경험과 여행이란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돈을 쓰게 됩니다. 예, 저는 별다방 주식을 산 사람으로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브라질 날씨랑 별다방 주식이 도대체 무슨 관계지? 하고 질문할 수 있죠. 브라질은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국입니다. 그렇죠. 가뭄이 해소되면 커피 생산량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아, 그래서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하락한 반면 별다방의 경쟁력은 상승할 것이고요. 따라서 별다방 수익이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당장 별다방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저는 별다방 주식 사겠습니다. 조성환님은 브라질 놀러 가십시오. 네, 주식 많이 사시기 바라겠고요. 아니 근데 참 그 대단한 게 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 뭐 또 다른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또? 그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 오는 날에는 저 막걸리 먹어야지, 막걸리. 예. 그 막걸리 파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비 오면 이제 동아리방에서 막걸리 사다가 파전 부쳐 먹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비 오는 날이면 늘 할인을 해주는 막걸리와 파전집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예, 간단합니다. 이 역발상이죠. 비나 눈이 내리면 이런 그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날씨가 좋아야 사람들이 외출이 늘어나서 외식이나 만남이 증가하고, 물론 이건 코로나19 이전 얘기예요. 그렇죠. 이전 얘기고. 예. 물체로 올라가는데 음식업체에서 이렇게 보면 날씨가 원망스러울 텐데 실제로 비 오는 날 식당 가면 사람 평소보다 매우 적죠. 비 오는 날 그렇죠. 예, 외식 산업도 날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외식업체에서 날씨에 따라 매출률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막걸리와 파전집도 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날씨 마케팅을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혹시 조성환이 그 얘기 아세요? 비 오는 날 연인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 다른 보통 날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네, 맞습니다. 옛날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인 정철이 읊은 송미인국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임 그리우면 달빛이 되어 임의 방 창밖 비추느니 차라리 굳은 비가 되소서. 그러니까 막 님 보고 싶어서 님의 방에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 내가 비가 돼서 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비 오는 날 성공 확률이 제일 높다니까요. 예. 이렇게 날씨 마케팅하는 외식업계에서 비가 내리는 날 감성 마케팅 차원에서 비가 올 때 외식을 하는 연인에게
30% 이상 음식값을 할인해 준다. 그럼 사람들 많이 오죠. 예. 실제로 이런 전략을 쓴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은 반응도 좋고, 와, 여기 이 집 가면은 비 올 때 가면은 되게 싸게 해준대. 자기야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매출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날씨로 돈을 버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 방금 아까 그 브라질 커피하고 이제 별다방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이 실제로 이 주식이라는 것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또 이제 받는다고 하잖아요.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향받는 것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뉴욕의 월가에서는 기업의 매출 전망을 분석할 때 이 기상 전문가의 예상을 적극 활용한다라고 해요. 기상 전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역시 날씨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건 날씨 테마주라고 하죠. 자, 요즘 같은 봄철이다. 뭐 엊그저께 황사 엄청났었는데 황사철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업체의 주가가 더 많이 뛰겠죠. 그렇죠. 예. 장마철 같은 경우 비료나 또 폭염이 엄청난 여름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니까 빙과류 업체 또 저녁에 이제 치킨과 치맥 막 생각나는 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닭고기 육개 관련주나 맥주 관련주가 뜨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가을이면은 등산이나 여행 관련주가 인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스포츠 의류나 여행 관련 업체의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추운 겨울에는 실제 기상 컨설팅을 받은 다수의 의류 업체가 그 롱패딩, 생산량을 평년 대비 8배에서 10배가량 늘렸고 실제로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날씨가 실제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그 영향 받는 게 더 크죠. 이 계절별로 보면은 뭐 이런 결과도 나오겠지만은 이 구체적인 날씨에 따라서도 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식생활에 대한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식생활에 대한 소비 비중이요? 예, 외식 잘 안 한다는 거죠.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배달이 많은 업종은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 그리고 공휴일 매출이 이 맑은 날보다 더 많아요. 안 나가니까 그렇죠. 시켜 먹는 거죠. 또 디저트 업종을 보면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맑은 날에 비해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매출 감소가 더 커지고 그렇죠. 또 대형 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아울렛 맑은 날에 비해서 눈이나 비 오는 날 매출이 감소한데 특히 그 대형 할인점의 감소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네요. 뭐 일단 뭐 눈 비 오면 사람들이 잘 안 나가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배달이나 좀 많이 더 시켜서 먹고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비 오는 날 그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여가 문화, 이 여가 문화도 이제 비가 오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골프장이나 종합 레저 업종은 평일은 뭐 골프장 가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눈이나 비가 올 때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야외 활동과 문화 생활, 여가 생활은 그 눈이나 비가 올 때 맑은 날보다 매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 실내 활동은 눈이나 비가 오면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대요. 골프장 못 가는 사람들 다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또 흥미로운 것은 여행하는데 항공 여행이 이 맑은 날보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 매출이 높아진대요. 버스 여행은 맑은 날 매출이 더 높다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버스는 주로 결제 후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날씨가 그래서 중요한 반면 항공은 예매가 많대요. 그리고 예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아니 비가 올 때 예매가 더 많다고요? 예. 신기하네. 통계로 나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혹시 그 차이도 있습니까? 최규환 평론가님 뭐냐면 날씨에 따라서 그 소비 문화 형태가 혹시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도 있어요? 그게 있대요. 있대요? 예. 그 눈이나 비 오는 날에 여성들이 파마 이게 잘 안 한대요. 비 오는 날에? 예, 눈이나 비 오는 날에.
그런 날씨에는 평일과 공휴일 모두 미용실 매출이 감소한대요. 특히 장마 기간에 찌푸린 날씨에다가 비까지 오면은 미용실 매출 급감하고 그 건당 금액도 감소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펌이라든지 이런 고가 미용은 안 한다는 거죠. 비가 오면은 뭐 저 파마가 잘 안 먹나? 글쎄, 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남성들이 이용하는 이발소는 날씨의 영향을 여성보다 덜 받는다. 저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서 또 이발소 다니세요? 미용실 다니세요?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앞에 있는 미장원 갑니다. 아, 그러세요? 동네 미장원. 동네 미장원. 예. 또 의료나 보건업도 날씨 영향이 있는데 산후조리원, 종합병원 등은 눈이나 비의 영향을 덜 받지만 이비인후과, 안과, 동물병원 등은 눈이나 비 오는 날 매출 감소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안과가요? 예. 이 통계로 이렇게 잡힌대요. 아니 왜 크지? 감소 폭이? 동물병원? 네. 동물병원은 비 오거나 눈 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애기 강아지나 이런 애 내일 가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급한 거 아니면은. 네. 근데 이비인후과하고 안과는 눈이나 비 오는 날에는 좀 참을 수 있나 보죠? 그런가 봅니다. 이거 어쨌든 통계로 잡히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날씨로 인해서 가장 많은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할까요? 조금 민감한 업종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꽤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요? 예. 이게 유통업계 중 날씨에 상당히 민감한데 편의점은 이 소비자들이 차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출입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점포 공간이 뭐 아울렛이나 뭐 대형 할인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아서 물품을 많이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점포의 하루 매출은 11,000원가량 늘어나고 그래요? 기온이 내려가면 그만큼 11,000원만큼 1도에 매출도 감소한다는 게 이 편의점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비 오는 날은 따뜻한 음료라든지 우산 등이 많이 팔리고요. 무더운 여름에 맥주나 시원한 음료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이렇게 지점으로 이렇게 있으면 중앙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라는 POS라고 이것을 구축해서 센터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죠? 날씨에 따라서 진열 형태를 변경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소비자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에 걸쳐서 전국 점포에 설치된 이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으로 날씨 정보를 전송하면서 그 계절이나 날씨에 맞는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낸대요. 당연히 비 오는 날을 경우 미리 우산 수위 예측해서 우산, 우비, 매장 전면에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그 매장 갈 때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편의점도 매일 배치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이런 게 유심히 있는 또 보고 다니셨나 봐요. 또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서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자주 다니니까 보게 되는 거죠. 바뀌었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겨울의 경우 온장고에 캔커피, 따뜻한 음료가 딱 앞에 나와 있고 겨울 간식 호빵 같은 거 배치하는 거죠. 저 호빵도 잘 드시나 보네. 저는 뭐 먹는 건 다 좋아합니다. 저는 저 편의점 가면 요새 이제 호빵 말고 저 군고구마. 편의점에서 고구마도 팔던데요. 언젠가 군고구마도 팔고 닭다리도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매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각각의 도시락, 김밥, 우천 상품 이것이 전체 매출의 33% 이상 그래서 이제 그 상승했고 예측 생산량과 실제 주문량의 차이로 인한 손실도 15% 이상 절감된다. 방금 말씀드린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 이용했더니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렇게 날씨로 돈을 번다는 개념이 최근이 아니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한 사람이 누가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날씨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번 그리스 사람이 있습니다. 날씨를 이용해서요? 예, 그리스면 보통 철학자 그러잖아요. 장사꾼이 아닌 철학자, 바로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날씨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대요. 그래요? 탈레스가 그 날씨 변화에 대한 이론을 친구들한테 설명하니까 친구들이 이랬대. 날씨가 밥 먹여주냐? 비웃었대요. 근데 실제로 밥 먹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뭐냐면 탈레스가 날씨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장담했는데 바로 그것이 관천망 기법. 관천망 기법? 예, 바라본다. 네. 천망 기법. 그러니까 하늘의 색이라든지 구름의 모양이라든지 움직임 그리고 동물들의 행동 등을 통해서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탈레스가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이요. 여기에 올리브가 풍년이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탈레스는 온 나라 안에 있는 올리브 압착기를 모두 다 사들였어요. 아, 그 전에. 예. 그리고 그해 올리브가 엄청난 풍년이 들었는데 이 압착기는 탈레스가 다 싹 쓸어갔거든요. 그래서 압착기 가격이 독점을 한 거예요. 예. 수십 배로 올라서 탈레스는 정말 기록에 의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벌었다. 이게 바로 그 날씨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굉장히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무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날씨 마케팅을 한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 날씨를 제대로 잘 관측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부분이 이 날씨하고 또 직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스키장은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그러겠죠. 돈 들여서 눈만 들지 않아야 되고 특히 스키장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설질, 그러니까 눈의 질을 결정하는 최우선 조건이 공기 함량인데 이 그 자연설이 인공설에 비해서 적당한 공기를 머금고 스키 타기 최적이라고 얘기해요. 또 이제 차가운 땅 그린란드 같은 데서는 거대한 빙하나 북극곰, 흰고래, 뭐 이런 북극고래 현장에서 보여주거나 에스키모 문화체험, 환상적인 오로라 강화, 오로라도 날씨에 이제 좌우가 많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기후 변화 이 자체를 관광 산업으로 직접 연계시켜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저 관광도 직접적인 날씨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맑은 날씨가 무조건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또 궂은 날씨라고 그 기업 활동에 무조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은 이 날씨의 경제적인 가치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누가 연구를 했죠? 인제대학교 모 교수님이 언젠가 한국기상학회에서 발표했는데 인하대학교요? 인제대학교요. 아, 인제대학교요? 예, 무형자산 기상정보의 가치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대요. 그때 처음 발표된 거라서 우리나라의 기상정보 활용 이익 효과가 연평균 1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기상정보 활용 가치가 연간 3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활용도가 선진국 수준 높아지면 6조 5천억까지 높아질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발표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들도 그 이런 날씨를 활용해서 얻는 이익에 대한 뭐 연구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미국의 상무부가 날씨에 민감한 산업을 분류한 후에 이 산업들이 차지하는 GDP, 국내 총생산 비율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날씨에 가장 민감한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뭐 건설업, 뭐 등등등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업종들이 차지하는 GDP 비율이 미국이요 42%라고 얘기합니다. 날씨에 의한 GDP 비율? 예, 날씨에 의해서 민감한 산업들 해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산업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산업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사히 은행 보고서인데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산업의 51%가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에도 이런 연구가 있었으면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산업은 날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의 특성이 이렇게 큰지는 저는 잘 몰랐었어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산업이
날씨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가요? 예. 이거 그 서울대 모 교수님이 이제 날씨에 민감한 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율을 추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상에 민감한 산업의 GDP 비율이 아까 미국은 42%라고 말씀드렸고 일본은 51%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비율이 52%, 일본보다 1% 높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에 위치해 있고 사계절 뚜렷하고 여러 날씨를 경험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날씨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날씨와 경제, 아까 뭐 비 오는 날 사랑 고백이 더 잘 성공 확률이 높다부터 그냥 비 오는 날 식당에 손님이 없다라기보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날씨와 경제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고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까지도 날씨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사랑도 이룰 수 있고 생산력 증대와 이윤 추구까지 연결할 수 있다. 날씨가 좋을 때 우리 조성환님이 이렇게 나가는 음악하고 날씨가 비가 오고 바람 불 때 나가는 음악하고 좀 다르잖아요. 음악이 어디 나갑니까? 우리 음악 안 나가요. 음악 안 나가니까 음악 나가잖아요. 아니 비가 오면은 뭐 발라드나 슬로우 곡들 많이 또 듣고 또 맑고 화창한 날에는 또 신나는 음악 더 듣듯이 날씨가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오히려 비 오는 날 우중충하게 잊지 맙시다. 같이 이렇게 활발한 음악 들읍시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돈이 될까라는 재밌는 주제로 날씨와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론가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